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특별 기여자로 명명된 아프간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한 지 이제 열흘 정도가 지나갑니다. 특별 기여자, 이름도 낯설고요.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했던 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서 좀 길기도 한데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 생소한 표현을 두고 누군가는 기이하다고까지 했던데요. 아프간 특별 기여자, 이분들은 난민과는 다른 걸까요? 혹시 난민과는 다르게 구분 지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 소장님. 네. 인권으로 우리 미디어를 바라보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예.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분이 있는데요. 예. 네. 많은 분 중에 한 네, 분이시잖아요. 한 분? 네. 자, 지난 한 주간 우리 뉴스 중에 인권 측면에서 돌아봐야 할 뉴스, 이번 주에는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좀 칭찬해야 되는데 또 유감이 되는 주제더라고요. 네. 한국 정부가 주 아프간 한국대사관,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던 아프간인들과 그의 가족을 한국에 수용하기로 했잖아요.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난민 심사 없이 난민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써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거듭 이번 결정은 많은 생명을 구한 일이고 또 신속하고 섬세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세계에서도 주목했던 그런 일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언론이 꼭 짚어봐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 이 국내로 이송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커뮤니티와 또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어날 듯 하다가 네. 사실은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 일단 발빠르게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또 진천 그 국민들을 포함해서 우리 그 시민사회의 성숙함 때문이었는데요. 네. 소장님께서는 꼭 짚어볼 부분이 있으셨군요. 예. 경향신문에서 참 좋은 보도를 했는데 난민이면 안 받나요? 국내 입국 아프간인 특별 기여자 지정 편견 조장 논란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아랍의 봄 당시 이집트 정부를 비판하는 미디어 활동을 하다가 2016년에 한국에 온 다윗 씨, 무삽 씨를 인터뷰했는데요. 그는 특별 기여자 용어 사용은 난민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고 차별의 일종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이 워낙 낙타가 바늘길 뚫는 수준으로 어렵고요. 정말 난민 되기가 힘들거든요. 1%라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슬람 난민에 대한 혐오 여론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요. 그야말로 긴박한 상황을 슬기롭게 돌파하려는 그런 의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무삽 씨가 말한 이 상황을 기회로 해서 한국에 있는 난민에 대한 이미지를 바꿨어야 했는데 이번 특별기여자 구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앞으로 난민은 더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지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또한 이한재 변호사의 발언도 담았는데 국가에 기여했는지 여부로 마음에 드는 난민을 선택해 정착시키는 것은 문제적이며 국가는 모든 난민을 인정할 의무가 있다라는 발언을 담았고요. 홍주민 대표는 난민과 같은 절박한 처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다양한 문제적 의식을 경향신문이 잘 담아내서 이런 여론을 한번 짚어보게 하는 좋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특별 기여자 그리고 난민.
이 용어 사용의 문제를 일단 짚어주셨는데, 네. 뭐 홍길동 얘기를 하잖아요. 호보 허용을 못한다고. 네. 근데 난민인데 난민이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는 특별 기여자라는 명칭을 씀으로써 난민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 사회가 회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세요. 네네. 예, 사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들 그 특별 기여자들이 통상적인 난민과는 다르다 이렇게 브리핑에서 말하기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들은 최초에 아프간 난민이라고 언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네. 외교부 2차관 브리핑에서는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부터는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변호사이면서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인 이일 의장은 지난 31일자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특별 기여자라는 표현도 생소한데 난민이 아니라고 계속 언급하는 것도 의아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의장은 그 이유로서 정부가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을 차단하고 특별 기여자들을 공로가 큰 사람들로서 일반 난민과 구분함으로써 여론 설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요. 그냥 난민 수용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예 난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논란을 피하면서 신속하게 이분들을 이제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특별 기여자라는 분류가 아예 없으니 비자 등 난민 지위에 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 아프간 사태 보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이번 아프간 사태와 관련한 뉴스를 누가 어디서 보도하고 있는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비슷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국내에서 사실 아프간 현지 취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뭐 팩트 체크는 물론이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채 외신을 무작정 받는 그런 보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었거든요. 네, 네. 지난주 보도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제 접했는데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프가니스탄과 특파원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중복으로 넣어서 검색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1,380건이 나오더군요. 너무 이 보도량이 많아서 제가 분석하는 게 불가능해서 대표적인 방송사인 공영방송 KBS의 국제뉴스를 KBS 홈페이지에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KBS의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아프가니스탄 관련 보도는 총 409건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특파원 보도는 14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 보도가 68건, 두바이 특파원이 46건, 그리고 도쿄와 베를린 특파원이 각 4건, 베이징 특파원이 3건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KBS의 사례를 보셨는데 네. 아프간 사태 보도를 주로 워싱턴 그리고 두바이 특파원이 사실 도맡고 있는 거네요.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국제부 기자들이 가장 많이 도맡고 있긴 합니다. 외신들을 모아서 그냥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제목하고 뭐 이렇게 기획하는 그런 보도들이 더 많긴 한데요. 네. 국제 뉴스라고 하면 사실 현장에서 보도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워싱턴과 두바이로 정리되어 있다. 가장 그래도 이 특파원이 대표적으로. 많은 KBS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워싱턴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바이는 아프가니스탄하고 현장과 너무 먼 곳인데 거기서 하는 보도가 과연 현지 상황을 얼마나 충분히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저는 SNS에서 꽤 봤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사실 계속해서 뭐 폭탄 테러나 이런 지금 전쟁에 준하는 극도의 혼란 상황 아니에요? 네네. 뭐 기자도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취재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자의 인권도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저도 기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사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가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김영미 PD는 본인은 아프가니스탄에 취재를 가고 싶어도 외교부에서 입국 금지를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2008년 미국 국무부가 언론의 정보 접근을 위해 마련한 이라크 미군 종군 기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도 한국 외교부가 본인을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분쟁 지역 취재란
현행법을 위반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미디어오늘에서 취재한 주간경향의 박병률 편집장도 언론사들은 현재 배치한 특파원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라면서 현지를 취재한 기사는 오히려 잘 팔리지 않는 데다가 온라인 SNS 활성화로 받았으면 된다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네. 이유 때문에 아프간 네. 사태를 대부분 외신을 그냥 번역하는 수준으로 접하게 되고 아프간 현지보다는 국내에 들어온 아프간 난민들, 앞서 우리가 특별 기여자라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더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래서 발생한 우리 보도의 문제점인데요. 이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입소한 진천 인재개발로를 그 망원 렌즈로 허락 없이 찍어서 보도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지적한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숙소 모습을 촬영한 매체는 한국일보, 뉴스원, 뉴시스 등이고요. 뉴스원과 뉴시스 사진을 받아서 보도한 곳이 또 있습니다. 서울신문,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일보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 29일 사진 이슈 답답함일까 걱정일까 아프간 소녀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9장의 사진을 온라인에 송출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타사가 최소한 얼굴에 모자이크를 한 것과는 달리 이 모자이크 없는 사진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그 관련 사진을 30일째 아침신문에 싣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진은 사실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고 언론의 관음증이다라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언론의 관음증이다. 네. 사실 작년에 똑같이 진천 인재개발원에 격리 중이었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교민들 모습을 생각나실 거예요. 네, 연합뉴스가 네. 보도해서 그때도 비판을 받았는데요. 네. 당시의 교민들의 인상착의를 포함해서 빨래 거는 모습과 앉아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 등을 그대로 보여줘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를 뻗쳐둔 채 렌즈에 포착되는 그 모습, 네. 그 모습에 기자들이 막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참 이게 사생활 침해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단 방송심의 규정은 제19조 사생활보호 3항에서 방송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문의 경우에 언론 윤리 강령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특히 미숙하고 동의 능력이 없는 취재원, 사건 피해자 등을 취재할 때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문제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서 북한 응원단, 우한에서 돌아온 교민, 아프간 특별 기여자 등의 사적 공간을 망원 렌즈로 찍고 올리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다가 앞으로는 막 드론을 띄우거나 별별 신기술을 다 사용해도 언론이 공익에 해당된다라고 우기면 계속 이런 행동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될 지경입니다. 네. 한국일보는 이 모자이크 처리를 일단 다시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과를 했던데요. 네. 그런데 조금 사과한 것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네. 모자이크도 이제 다시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일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 기여자들의 힘든 현실을 눈물 짓는 소녀 사진이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하는 의미로 해당 사진을 보도했고 소녀의 얼굴이 이미 손으로 가려져 있고 이를 모자이크 처리할 경우에 표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별도의 처리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모자이크 처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 기대어서 그들의 생활 공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관찰하려는 태도 자체가 모두 중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이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특별 기여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아예 외면하고 보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언론은 그들의 안전이나 생활 편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부적절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 이를 지적하는 역할을 해야 하죠. 네.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다만 망원렌즈로 사생활 영역에 카메라를 들이대서 그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이런저런 기사에 슬쩍슬쩍 끼워 넣는 식의 보도는 하지 말자. 오히려 진정성 있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보도를 해주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앞서 김 소장님 말씀하셨을 때 저도 문득 다시 떠올랐는데 작년에 우한에서 네. 교민들이 그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했을 당시에 각종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찬반 여론이 아주 많이 오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을 지켜보면서 저는 좀 처음에 안도를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님비 같은 거는 없구나. 네. 그나마 좀 성숙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방송 다시 들으시면서 이런 선택적인 난민 수용, 그리고 또 간음증으로까지 비춰지는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YTN 라디오 방송 내용들을 모니터링해 보겠는데요.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모니터링 어떤 거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이제 8월 23일 월요일에 방송된 생생 이슈 인터뷰 코너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한중수교 29주년을 맞아서 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제 1992년부터 2021년간 이제 무려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제 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이날은 이제 전경련이 이제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전화 연결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전경련이 발표한 결과를 두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중국에게 따라잡혀서 30여 년 만에 이제 국가 경쟁력 면에서 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이날 이제 박상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자료와 이제 분석 내용이 믿을만한지 그리고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인터뷰였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언론을 비판할 때 이제 경제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반 신문들이 한국의 언론 수준을 오히려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다소 강한 어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가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던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다른 날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음 날 8월 24일 화요일에 방송된 이제 새롭게 선보인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계 부채 비상구 코너가 신설되었는데요. 이 코너는 이제 건강한 가정 경제 생활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생겼기 때문에 기획 의도가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계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 도움을 얻어야 할지 정보를 얻기 위한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손쉽게 해결해주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가계 경제로 인해 고민하는 많은 청취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탈출구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한 코너가 신설이 됐군요. 또 다른 내용 있을까요? 네, 이제 8월 25일 수요일에 방송된 생생 이슈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날은 이제 삼성의 초대형 신규 투자 계획에 대해서 이데일리 최운길 기자와 함께 짚어보았는데요. 이제 이때 최운길 기자는 이제 삼성의 투자 계획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내용의 전달력을 높였고 각 주제를 기획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한 투자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쉬웠습니다. 질문의 구성과 진행도 촘촘해서 잘 준비된 인터뷰였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많이 해주고 계신데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월 26일 목요일 방송에서는
국제사회의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과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를 뜻하는 ERS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신철 한전 수요관리처 부장과 전화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달성은 이제 정부와 특정 기관만 해야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제 일반 소비자들과 기업 등 모든 이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 전달이 분명했는데요. 이날 인터뷰는 이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함께하는 이제 동기부여의 역할도 다하면서 유의미했습니다. 생생경제에서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방송의 전달에 노력들이 쌓여서 환경 보호를 위해 사람들의 인식과 움직임이 바뀐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